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좀 꽤 거칠어졌죠. 자, 비트코인은 8만 달러까지 떨어졌고 알트코인들도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또 한 번에 조정이겠거니 하면서 좀 평온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계시겠죠. 자, 하지만 리플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리플을 알고 있지만 아직 투자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왜 XRP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지, 금융기관들이 XRP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뭔지, 그리고 우리는 이 흐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자,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왜 XRP를 놓치면 안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지금 상당히 격렬하죠. 비트코인이 8만 달러까지 떨어졌고 알트코인들도 좀 줄줄이 하락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조정일 뿐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불안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자, 단순한 가격 조정일지 아니면 좀 더 깊은 하락이 시작일지. 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비트코인이 단 24시간 동안 5천 달러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8만 달러 선이 깨져버렸어요. 자, 거래소 데이터를 보면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24시간 동안 약 10억 달러, 하나로 1조 3천억 원 이상이 이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됐습니다. 자,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고배율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강제 청산이 대규모로 발생을 하면서 더 깊은 하락을 촉발한 상황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하락이 단순히 시장 내부의 기술적 조정 때문이 아니라 거시경제 요인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다시 회귀하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발표 이후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 주식시장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됐다라는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과거에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이 해지 자산이다라는 그 인식이 강했죠. 자, 근데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과 함께 묶어서 위험 자산으로 취급하면서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빠지는 자금은 단순히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고배율로 투자한 기관과 트레이더들이 좀 강제로 청산이 되면서 발생한 하락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은 대규모 청산 후에 단기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았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단순한 기술적 하락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정책과 맞물려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XRP가 어떤 역할을 할까? 자, 이런 혼란 속에서도 XRP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왜일까? 자, 그 이유는 바로 XRP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대체할 가능성이 어떻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XRP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시장에서는 돈을 벌 기회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자산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인데, 자,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봤죠. FTX, 그 테라, 뭐 루나 이런 사태처럼 신뢰를 잃은 이런 프로젝트들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할 때도 투자자들이 불안하면서 시장을 떠났고, 자, 그런데 이번엔 좀 달라요.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이 흔들리고 심지어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로비노드가 규제 기관과 합의하면서 2,975만 달러, 약 400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됐는데,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신뢰입니다. 자, 이 로비노드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플랫폼이었지만 최근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부실, 그리고 허위 정보 제공, 그다음에 고객 계정 보안 문제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어요. 자, 미국 금융산업 규제기관이 이거를 적발을 하고 거의 뭐 3천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한 건데, 자, 문제는 이게 단순한 벌금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의미하는 건 플랫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로빈후드는 기존 금융권과 이 암호화폐 시장을 연결하는 굉장히 주요 플랫폼이었는데,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플랫폼이 믿을만한가? 라는 그런 의문이 커지고 있는 거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기존 자산보다 더 강한 신뢰를 가진 암호화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왜 이거를 설명을 하냐?
자, XRP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미국 통화감독청에서 금융기관들이 XR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미 수십 개의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죠. 그래서 규제와 법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금융권에서 신뢰를 구축 중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XRP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결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디지털 자산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자, 로빈후드 같은 이런 걸레 폼이 신뢰를 잃어가는 반면에 XRP는 전통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기사가 나왔는데, 자, 그 질문이 있어요. 해외로 돈을 혹시 보내본 적 있으신가? 아니면 해외에서 송금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요즘은 이 클릭 한 번이면 뭐든지 바로 처리되는 시대인데 왜 돈을 보내는데 여전히 몇 시간 걸리고 때로는 며칠까지 걸리는 걸까? 자, 아니 인터넷으로 영상 하나 보내는 건 몇 초 만에 끝나는데 돈을 보내는 건 이렇게 복잡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쓰는 금융 시스템이 너무 낡았기 때문인데, 자, 현재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네트워크는 이 스위프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입니다. 이 스위프트는 전 세계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국제송금 메시징 그 시스템인데, 하지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속도가 너무 느리죠. 일단 스위프트를 통한 해외 송금은 평균 2에서 5일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은행 간 이 중개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비용이 비쌉니다. 해외 송금을 할 때 중개 은행을 거치면서 수수료가 계속 붙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당 수백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금융권에 이 소외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전 세계에서 이 스위프트에 접근할 수 없는 국가들이 많아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은행 시스템이 취약해서 국제 송금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XRP라는 거죠. 자, 스위프트보다 1000배 빠릅니다. 그리고 평균 거래 속도는 3에서 5초예요. 자, XRP를 이용하면 해외 송금이 거의 즉시 완료가 돼요. 그리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죠. 송금 수수료 99% 감소가 가능하죠. 스위프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한 번의 송금에 30에서 50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반면에 XRP 송금 비용은 거의 0.0002달러, 0.3원 수준입니다. 거래 비용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 대량 송금에도 유리해요. 그리고 전통 은행 없이도 XRP 기반 결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가 있고, 특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같은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들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존 은행 이 네트워크에 연계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라는 거죠. 자,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금융권에서 XRP 도입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이미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리플렛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SBI, 그다음에 태국 SCV, 그다음에 영국 스탠다드, 이런 주요 금융기관들이 리플과 협력 중에 있죠. 자, 그리고 미국 내 이 금융기관들이 합법적으로 XRP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명확화가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은행들이 XRP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냐? UAE나 이 싱가포르 같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들이 XRP를 국제 송금 시스템으로 고려하고 있어요. 특히 중동과 아시아에서 송금 비용 절감 차원에서 XRP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금융기관이 쓸 수 없는 자산이라면 의미가 있을까요?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XRP가 글로벌 금융권에서 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자, 여기서 규제의 명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릅니다. XRP가 금융기관에서 채택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안전한 자산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 이 OCC가 은행들이 XRP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 금융기관들은 XRP를 활용한 송금과 결제, 그리고 보관 등의 이런 업무를 좀 합법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야 되는데, 자,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 기존에는 은행들이 XRP를 활용하려 해도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쉽게 도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OCC의 승인으로 인해서 XRP는 규제 리스크 없이 금융권에서 사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제 금융기관들은 XRP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XRP는 실질적인 금융권 도입이 가능해진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자, 이미 금융기관들은 XRP를 활용하기 시작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본 SBI 은행도 있고, 태국 SCB 은행도 있고, 영국 스탠다드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SIP는 지금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실제 금융기관들이 도입하고 있는 결제 솔루션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XRP는 규제 리스크 없이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로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을 바꾸는 강력한 자산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다뤄야겠죠. XRP 규제 명확성이 확보가 되면서 고래 투자자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중요한 건 이것도 있죠. 돈이 어디로 흐르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차트 분석이든 뉴스 분석이든 결국 중요한 건 대형 투자자들이 어디로 돈을 움직이는가입니다. 지금 XRP 시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포착이 되겠는데 장기 보유자들이 2년 이상 들고 있던 대량의 XRP를 바이낸스로 이동한 겁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년 이상 XRP를 보유하고 있던 대형 투자자가 최근에 2,650만 XRP, 7,000달러 정도가 되는 XRP를 바이낸스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투자자는 2022년 4월에서 11월 사이에 평균 0.429달러 가격에 XRP를 매집을 한 겁니다. 즉 평균 매수 가격 대비 현재 거의 6천만 달러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고래 투자자들은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과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자, 그들은 이 시장의 변화를 미리 예측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들이 XRP를 대량으로 거래소로 옮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일반적으로 고래들이 거래소로 자산을 이동을 하면 매도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지션 조정이라는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최근 XRP 이 법적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XRP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 투자자들은 단순한 매도가 아니라 XRP 유동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플레이어들에게 시장을 넘기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제가 과거 데이터를 많이 설명드렸죠. XRP에서 좀 대규모 고래 이동이 발생한 후에는 좀 강한 변동성이 뒤따랐다. 이런 말 많이 말씀드렸죠. 2017년 말에도 XRP가 대량 이동 후에 약 2달 만에 0.3달러에서 3달러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에 고래 매집 후 SEC 소송 이슈로 하락한 후 다시 반등을 했고 2023년 7월에도 SEC 소송 후에 1달러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의 움직임은 이런 단순한 차익 실현보다는 XRP 가격 변동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렇게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좀 중요한 흐름을 좀 짚어봤는데, 자, 비트코인은 하락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큰 경제적 변화가 있었어요. 규제 환경이 변화하면 XRP는 금융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래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한 매도가 아니라면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들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가격 변동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좀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흐름입니다. 단순히 XRP가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산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이해하는 것이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XRP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이 흐름을 누가 먼저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정보, 그리고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좀 공유방에서 함께 정보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중요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 때 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지금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